이번 시간에는 실전사주 풀이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풀어볼 이 실전사주로서는 이제 이 사주가 되겠는데, 이 사주의 주인공은, 어, 그러니까 벤처 기업의 임원으로 일을 하다가 그 회사가 이제 상장이 되면서, 벤처 기업이 상장되면서, 주식으로 인해서 이 대박이 터진 그런 케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재산이 수백억 대의 부자로 이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수백억의 부자가 된 거죠. 주식의 상장됨으로 인해서 그러한 비교적 젊은 나이죠. 40대 후반에서 큰 부자가 뭐 수백억이라고 하면 우리가 큰 부자라고 얘기할 수 있죠. 큰 부자가 된 사주 이거를 한번 왜 그렇게 될 수가 있었느냐 하는 부분에서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구조의 사주를 우리가 이제 봤을 때는 우리가 이걸 묘월의 간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양인격 사주가 되죠. 양인격 사주에 지지에서 보면 이렇게 해묘합도 하고 해묘합을 하면서 을목이 투간해 있는 상태고 또 이제 병신합, 천간에서는 병신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신진합을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다합의 구조, 이러한 구조를 이루고 있는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어, 묘월 간목으로서 해묘합하면서 을목 양인 그러니까 겁재죠. 겁재가 천간에 이렇게 투간함으로 해서 양인격에서는 천간에 이렇게 겁재가 투간을 하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 다 그 사주가 이제 파격으로 돼서 그 심하게 되면은 이제 일사불성인 그런 구조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운에서 만나서 이 겁재를 적절하게 통제하는 그런 기운을 만나지 못하면은 노력은 열심히 하고 몸도 튼튼하고 뭐 여러 가지 자신감에 차서 뭔가 일을 하지만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일생을 마치게 되는 완전한 파격 사주로 되어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이 사주의 경우에는 구조가 아주 미묘하면서도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아주 정교하게 사주를 거의 성격을 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묘월 간목의 양인격에 양인이 투관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주가 잘 성격이 돼 있는 그런 구조의 아주 기이한 구조의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런 구조가 되면은 또 기이한 발복을 하는 그런 구조의 사주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괴강격이라든가 또는 그 백호살이 중중하다든가 사주가 그 외에 뭐 양인격이나 이런 구조의 사주들은 대체적으로 정상적인 그런 완만한 성장이나 몰락이 아니라 기이한 발복 그러니까 급격한 발복과 몰락을 경험하는 그런 특수한 구조의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묘월 간목에 해묘합을 했습니다. 지지에서 해묘합해서 목국이 동하면서 을목급제가 투간했기 때문에 어, 그러니까 굉장히 까딱 잘못하면은, 거지 사주, 그러니까 빈천해지기 쉬운 사주입니다. 왜 그러냐? 이 병화와 신금, 정관과 식신과 정관인데 이게 병신합함으로써 일종의 그 몰관의 현상이 보인다는 겁니다. 몰관되어 있는 그런 양인격 사주가 정관이 튼튼하게 살아있어야만이 그나마 이 겁재가 투관해 있는 걸 그럴지라도 탈재의 현상이 있어서 폐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해묘합하면서 양인이 투간해 있는 상태에서 정관은 병신합하면서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몰관적인 현상으로 인해서 탈재가 심해짐으로 인해서 매우 가난하게 될 수 있는 또는 일사불성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의 파격 구조의 사주가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사주는 아주 기묘한 구조를 하고 있는데 지지에서 이렇게 신진합을 함으로써 이렇게 그 수국의 동해가 있는 겁니다. 수국이 동해 있기 때문에 이 동한 수국이 병신합을 해체해서 정관을 보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구조의 사주는 양인격 사주가 양인격이 정관 폐인돼 있는 거죠. 정관 플러스 인수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양인격에서 정관 폐인돼 있는 그런 구조의 사주로서 아주 격국이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격국이 매우 잘 구성이 돼 가지고 양인격의 뭐 성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양인격이 잘 이루어진 사주 양인용관 쉽게 말해서 양인용관 사주다 이렇게 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양인용관으로 성격된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천간에 이렇게 을목이라는 겁재, 양인격의 겁재가 투관함으로 인해서 이 겁재가 수시로 이렇게 탈재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이 을목은 사주에서 나쁜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은 일을 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지지에서 신진삼합을 해서 동해에 있는 수국, 이 수국을 을목이 운에서 무기토 재성이 왔을 때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궁극적으로 정관신금을 보호하는, 을목이 정관신금의 어떤 보호자 역할, 그러니까 인수를 보호함으로써 정관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을목에 덕이 있다. 그러니까 인덕이 있는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정관의 덕을 누릴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이 사주의 가장 핵심적인 어떤 역할을 해주는, 이 사주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는 구조는 신진합해 있는 수국이죠. 수국인 인성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인성이 이 사주의 성패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구조의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수의 덕, 그러니까 인성의 덕을 누릴 수 있는, 인성의 덕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성의 덕을 누린다는 것은 보통은 이제 유산을 받아서 성공할 수가 있죠. 유산의 덕이 있는 것이고, 그 외에는 뭐 주식이라든가 또는 이제 부동산 뭐 이런 것들로 이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그러니까 그 외에도 뭐 학문이 될 수 있죠. 학문이나 문서 이런 것들로 부를 축적하거나 사회적인 성공, 출세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의 사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는 인성의 덕이 매우 강고한 그런 구조의 사주가 됩니다. 웬만해서 이 인성이 손상되지 않는 구조의 어떤 그런 구조를 하고 있는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평생 인성의 덕을 누릴 수 있다. 인성의 덕을 누린다는 것이 뭐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산을 받아서 성공할 수도 있고, 주식 투자라든가 주식으로 인해서 부자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부동산, 그 외에 학문이나 문서의 덕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중소벤처기업의 이제 평범한 한 임원에 불과했죠. 중소벤처기업의 임원에 불과했지만 소속돼 있는 회사가, 몸담고 있던 회사가 상장을 함으로써 상당한 부자, 그러니까 수백억 대의 주식 부자, 그러니까 이 수백억의 주식 부자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부자가 된 케이스죠. 그런 케이스에 해당이 된다. 문서의 덕을 누린다는 것이죠. 그런 케이스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주를 이제 대운을 볼 것 같으면은 초년에 이렇게 임진개사가 올 것 같으면은 이 사주는 인수가 매우 중요한 역할에서, 인수가 식신병화로부터 정관을 보호하는 그런 구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양인용관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격국으로 양인용관 또는 양인용관에서 이제 양인격에, 다르게 말하면 양인격의 정관폐인 같은 그런 구조가 되죠. 정관폐인은 아니지만 양인격의 정관이 인수의 도움을 받아서 격국이 이루어지는 그런 구조가 돼서, 격국에 이름을 붙인다면 뭐 양인용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은 세부적인 작용은 이제 양인격의 정관폐인하는 그런 구조로 성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의 덕을 누린다는 것이죠. 문서, 인성의 덕을 누린다는 거니까 뭐 그것이 주식으로도 성공할 수도 있는 거고, 학문 공부를 해서도 성공할 수 있는 거고, 유산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뭐 부동산 투자를 해서 그 부를 쌓을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현대적인 부가 축적되는 가장 바람직하고도 보편적인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고, 또 부를 축적하기가 그러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기가 매우 용이한 구조의 그러한 사주다. 이래서 이 시대에 맞게 부자가 된 것이죠. 시대의 조류에 잘 맞는 그런 형태로 부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 부자는 과거에처럼 뭐 제조업을 한다든가 또 뭐 공장을 열심히 가동해서 하는 그런 것들은 이제 과거에 적어도 4, 50년 전의 방식의 이제 부자죠. 그렇지만 현대 부자들은 주로 그 부가 축적되는 모습이 문서라든가
뭐 각종 저작권이라든가 또는 뭐 예술적인 재능 이런 것들로 또는 뭐 부동산 이런 것에서 이제 부가 축적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 사주는 바로 그 인성을 잘 쓰고 인성의 덕을 누리기 때문에 결국은 문서라든가 주식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현대적인 부가 축적되는 그런 것과 일치하는 그런 어떤 덕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대운을 볼 것 같으면은 임진개사 대운에는 인수운을 만났죠. 인성이 와서 정관을 잘 보필함으로 인해서 양인용관이 잘 성격이 돼서 이 사람은 이제 초년이 대체적으로 큰 무리 없이 평탄하고 유복하게 생활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갑오을미라는 이 두 대운 그러니까 20여 년 20대부터 40대 초반에 들어갈 때까지 이 대운은 이제 대체적으로 상당히 불리하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시기가 되죠. 고생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비겁의 운을 만나서 굉장히 자신감은 출중했겠지만 이미 원사주가 이렇게 해묘합하면서 을목이 투관해 있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신감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을 만큼 강고한 자기 주체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주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 그 사주가 또 다시 운에서 갑오라든가 을미 이런 운을 만나게 됐다는 것은 매우 불리한 어떤 운을 만났기 때문에 과거 지난 20년간은 거의 뭐 명함도 없는 조그마한 중소기업에서 고생하면서 근근히 생활하는 그런 구조의 시간들을 거의 20년을 보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주가 이제 병신대운에 들어오면은 상당한 발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신대운에 들어오면은 이 사주에는 식신이 병이 되죠. 사주의 구조는 식신이 병인 구조인데 또 천간으로 이제 병화가 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운에는 발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병화가 또 왔다는 것은 불리하지만은 지지로 신금이 와서 신진합해서 수국이 다시 재동하게 됩니다. 수국이 다시 동하게 되면서 그 경우에 이제 세운에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병신대운에는 이 그 한 5년에 걸친 시간, 이 시간들이 무기토가 올 때는 을목이 무기토가 오게 되면 이제 신진합해 있는 수국이 토국수 돼가지고 죽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정관이 죽게 되거든요, 궁극적으로. 그래서 폐가 나지만 이런 구조에서는 이제 무기토 올 때 을목이 그런 것들을 막아주고 또 관살 혼잡이 해소됩니다. 경자 신축년에는 관살 혼잡이 해소되고 이민년도 역시 길신인 임수를 만나게 되기 때문에 역시 발복하니까 대체적으로 한 요 무술기에 경자 신축 이민 이 한 5년 정도에 걸친 시간에 있어서 상당한 어떤 발복을 했지 않을까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제가 예측할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분이 주식으로 큰 부자가 됐다 이렇게 한다면 아마 이 대운 중에서 요 시기에 부를 축적할 수 있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분에게도 이제 지난 20년간이 굉장히 어렵고 시련이 뭉쳐져 온 그런 시기가 됐었고요. 실제로 뭐 을미대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미토가 와서 다시 한번 양인이 동하게 됐고 천간으로도 겁재가 또 왔기 때문에 뭐 거의 굉장히 빈천해지기가 쉽죠. 굉장히 자신감에 차서 뭔가를 했겠지만 결과를 낼 수 없는 그런 구조의 시기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들어오는 것보다는 나가는 것이 훨씬 많은 어떤 그런 구조가 됩니다. 을미대운 같은 경우에 정관이 이렇게 있지만은 정관이 엄연히 살아가지고 있는 정관 신금이 활동함에도 불구하고 또 비겁이 왔기 때문에 일간이 이미 충분히 강한데 또 비겁운을 만나가지고 탈재의 현상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해서 뭐 돈이 좀 벌어졌을지라도 나가는 것이 더 많아 버릴 수 있는 그런 시기들을 보냈다. 그러니까 별로 성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전반적으로 부진한 운세에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갑오을미대운은 상당히 부진한 시기를 보냈지만은 병신대운에 오면서는 발복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었다. 상당한 발복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물론 을미대운이 완전한 패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신금이라는 정관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때도 좀 어렵긴 했지만은 뭐 형편없이 대패가 나고 그런 운들은 아닙니다. 조금 상대적으로 조금 어려운 시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러나 이제 이 사주는 다음 대운인 정유대운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조금 어렵게 되겠습니다. 정유대운에는 이제 상관이 운에서 정화 상관이 와가지고 양인용 관격에서 정화 상관이 다시 오게 되기 때문에 상관 경관의 현상이 있어서 직업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명예적으로 다소 굉장히 불리한 또는 운세 전체적으로 하강기에 들어가게 되고 나머지 무술 기회대운은
또다시 길한 운, 길운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된다. 이래서 뭐 대체적으로 조금의 기복은 있겠지만은 말년이 편안한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중소 벤처 기업의 임원으로서 있다가 소속된 회사가 상장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주식으로 인해서 보유하고 있던 주식으로 인해서 수백억 대의 큰 부자가 갑자기 된 거죠. 그래서 벼락부자의 사주죠. 일종의 그런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인격, 오늘 묘월 간목에 양인격 사주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 정관 신금이 병화에서 병신합대가 죽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구조가 다시 신금 정관을 살려내는 그 구조인 그 양인용관이 성격된 구조에서 천간에 있는 글자들이 굉장히 유용한 역할을 해가지고 주식으로 인해서 주식 그러니까 인성으로 인해서 큰 부자가 된 사주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공부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